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모택동 지음, 정착은 김정계 옮김, 평민사. 네. 19세기에 칼막스랑 프레디 엥겔스는 이신전심이라고 할 만큼 일심동체에 가까운 동지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0세기의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가장 정통적인 계승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택동은 제가 보기에 동양의 레닌인 것 같아요. 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모택동 시음, 정착은 김정계 옮김, 평민사. 문화 대혁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성루에 걸려있는 모택동의 초상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지금 현재 중국 인민들 국가 가슴 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은 모택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이념을 넘어 붉은색 자본주의가 모택동 사상을 퇴색시키고 있지만 중국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모택동에 대한 향수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살아 숨쉬고 있다. 모택동이 세상을 떠난 이미 3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중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개혁개방을 기치로 하는 중국 현대화의 출발점이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네, 이 책에서 좀 유의하면서 읽을 것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던 말이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정착은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정치연구소 정치학 박사, 중국 산동대학 연구교수 및 객좌 교수 역임, 현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동양정치사상 1996, 중국정치론 공저 1997, 전승록 2000, 중국의 어제와 오늘 2006 등 다수, 김정계,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정치연구소 정치학 박사, 중국 베이징 대학 및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교수,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정치학과 연구교수 역임, 현 차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국의 최고 지도층 후스후 1990,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1994, 중국 정치론 공저 1997, 21세기 중국의 역선택 2000, 중국의 권력 투쟁사 2002 등 다수. 북 디자인 바이 현옥 황 010-2005-4095. 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모택동 지음, 정착은 김정계 옮김, 평민사. 서언. 문화 대혁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성루에 걸려있는 모택동의 추상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지금 현재 중국 인민들 가슴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모택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이념을 넘어 붉은색 자본주의가 모택동 사상을 퇴색시키고 있지만 중국인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모택동에 대한 향수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살아 숨쉬고 있다. 그의 추종자 임표는 모택동은 중국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요 지도자이며 위대한 통치자이며 항해사이다. 모택동 만만세! 라고 외쳤다. 모택동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3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중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개혁개방을 기치로 하는 중국 현대화의 출발점이며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모택동이 중국 인민들의 가슴속에 추앙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 정치에 접목시켰고 그의 냉철한 판단력,
불의에 굴하지 않는 혁명가로서의 카리스마, 항일전에서 보여준 애국심, 적군에 대한 관용 및 인민에 대한 포용력과 지도력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모택동은 중국인의 자존심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의 사상은 오늘의 중국을 있게 한 정신적 기반으로서 인민들의 영원한 등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13억 중국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는 모택동의 사상과 역정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 정책 이후 미래의 중국을 가늠하는 가장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모택동의 사상과 정신이 담겨있는 그의 저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실천이라 생각된다. 특히 그의 정치 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실천론, 모순론, 신민주주의론, 연합정부론 등에 대한 이해는 현대 중국 정치 철학의 정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자들은 몇 년 전부터 모택동의 저작에 대한 번역 작업을 계획하여 왔다.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다행히 역자들은 중국 산동대학과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해 본 역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교정과 윤문을 거치면서도 능력의 한계로 완벽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이 책을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정인성 사장님께 평소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고 싶다. 지면으로나마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 도움이 안 되는 전문서적 출판에 기꺼이 용단을 보여준 병민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8년 7월 21일 역자옮김. 목차 선 5 모택동 양력 9 제1장 실천론 13 1. 인식과 실천의 관계,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하여 2. 모순론 33 1. 두 가지 세계관 36 2. 모순의 일반성 40 3. 모순의 특수성 44 4.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 57 5. 모순의 제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65 6. 모순에서 적대가 차지하는 위치 73 7. 결론 75 제3장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77 1. 전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79 2.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혁명 전쟁 92 3. 중국 혁명 전쟁의 특징 98 4. 포위토벌과 반포위토벌 중국 내전의 주요 형태 104 5. 전략적 방어 109 제4장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 161 1. 중국 사회 163 2. 중국 혁명 177 제5장 신민주주의론 199 1.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201 2. 우리는 신중국을 창건하려 한다 202 3. 중국의 역사적 특징 202 4. 중국 혁명은 세계 혁명의 일부분이다 205 5. 신민주주의 정치 213 6. 신민주주의 경제 219 7. 자산계급 독재를 반박한다 220 8. 좌경적 공상주의를 반박한다 225 9. 왕고파를 반박한다 228 10. 구산민주의와 신산민주의 232 11. 신민주주의 문화 238 12. 중국 문화혁명의 역사적 특징 241 13. 내시기 243 14. 문화 문제에 있어서의 편향성 249 15.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251 제6장 연합정부 255 1. 중국 인민의 기본적 요구 257 2. 국제정세와 국내정세 258 3. 항일 전쟁에서의 두 가지 노선 261 4. 중국 공산당의 정책 284 5. 전 당은 단결하여 당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326 모택동 양력 모택동 1893부터 1976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35년 1월 준의회의 이후 1976년 9월 9일 그가 사망할 때까지 41여 년간 중국을 이끈 지도자다. 모택동은 호남성 상담현의 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1918년 호남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 직전 최하삼 등과 혁명단체인
시민학회를 조직하였고 5.4운동 전후 북경대학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도서관장이면서 마르크스 연구회를 지도하고 있던 이 대교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였다. 1920년 고향에 돌아와 장사에서 공산주의를 소조를 조직하고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대회에 호남 대표로 출석하는 한편 각지에서 노동운동을 지도하였다. 1923년 중공 제3기 전국 대표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피선됨으로써 비로소 당 중앙의 지도 공작에 참여하게 된다. 1924년 국공합작 후 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 대회에서 후보중앙집행위원회 당선되어 광주에서 국민당 중앙선전부 대리부장을 역임하였다. 1926년 11월 중공 중앙농민운동위원회 서기가 되어 농민운동의 투신 1927년 유명한 호남 농민운동 고찰 보고를 발표하여 중국혁명에 있어 농민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진독수의 우경착오를 비판하였다. 1927년 국민당과 무력 대결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회의에서 임시중앙정치국 후보위원이 된다. 그 후 호남 강서의 추수폭동을 지도하고 부대를 이끌고 정강산에 들어가 토지혁명을 주도 최초의 농촌혁명 근거지를 건설하면서 점차당의 지도권을 장악해갔다. 1928년 주덕의 부대와 합류하여 노동자 농민, 공농, 혁명군, 얼마 후 홍군으로 개칭, 제4군을 편성하고 정치위원, 사령관 주독, 겸 전적위원회 서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국민당군이 농촌에서의 기반이 약한 것에 착안, 중국 혁명은 농촌에 무장 게릴라를 발전시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종국에는 도시와 전국을 탈취하는 전략을 택할 것을 주창하였다. 1931년 강서성 서금에서 중화소비에트 중앙정부 주석, 1933년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었고 1930년 이후 여러 차례 주덕이 이끄는 홍일 방명군과 함께 국민당군의 포위작전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왕명, 일명, 진소우으로 대표되는 좌경 모험주의자들은 모택동의 중국혁명 전쟁의 지도 방안을 부정하고 혁명 근거지 진입 후 모택동이 당과 군을 지도하는 것을 배척하였다. 그 결과 국민당군의 제5차 포위작전에 밀려 1934년 10월 주덕과 모택동이 이끄는 홍일 방면군은 장정에 돌입하였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대장정이라고 하죠. 1935년 1월 장정중 귀주성 준의에서 개최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국도와 노선투쟁을 벌이며 진방헌, 일명 박고의 군사노선을 규탄하고 모택동은 지도권을 장악하였다. 1935년 10월 섬서 북부로 옮겨 항일 민족통일 전선 정책을 제창, 1936년 서안 사변 후 주운례를 시켜 제2차 국공합작을 성사시키고 국공공동의 항일전선을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중일전쟁 시기 실천론, 모순론, 지구전론, 신민주주의론 등을 발표하여 이론정변에 있어서도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1942년 실제에서 출발하고 대중에 의거한 거당적인 정풍운동을 전개, 이에 상반된 주관주의와 종파주의를 규탄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중일전쟁과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3년 중앙정치국 주석에 피선되고 1945년 중공 제7기 전국 대표 대회에서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모택동 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확정하였다. 동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주석에 당선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되었고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자 초대 국가주석에 당선되었다.
1958년부터 그가 추진한 대약진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1959년 국가주석직을 유소기에게 물려주었다. 대약진 정책의 조정 과정에서 농촌식 발전 전략을 재현하고자 모택동은 소련식 발전 전략을 선호한 유소기 등 실무파와 대립, 1963년 농촌사회주의 교육운동과 1966년 문화대혁명을 발동, 1969년 구전대회에서 유소기, 등소평 등 당권파를 배제하고 인표와 제휴하였다. 그러나 인표의 역모를 일망타진하고 주윤래, 강청 등과 연합세력을 구축하였으나 문혁의 결과는 중국 인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겨주었다. 1976년 9월 9일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모택동 선집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